안녕하세요. 근육의 공식 유진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그래프 해석입니다. 먼저 화면에 제시된 여러 기하학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구해내는 과정이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 수능 시험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래프 해석의 근본적인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수투의 교육 과정에서는 다항함수를 주제로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다항함수를 미분 적분했을 때 발생되는 기하학적인 상황과 마주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기하학적인 상황 중에 하나인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입니다. 역연산 관계의 의미는 하나의 수에 역연산 관계인 두 연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있고 역연산 관계는 쉽게 순서만 다르지 같은 연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덧셈을 잘해야 뺄셈을 잘하고 곱셈을 잘해야 나눗셈을 잘하고 미분을 잘해야 적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적인 상황은 적분의 경우 적분 상수를 발생시키기에 미분과 적분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대칭, 점대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선대칭 함수를 미분 적분하면 점대칭 함수가 됩니다. 선대칭 함수를 미분한 점대칭 함수의 대칭점의 x좌표는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 위에 있고 y값은 0이 됩니다. 선대칭 함수를 적분한 점대칭 함수의 대칭점의 x좌표는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 위에 있고 y좌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분 상수의 영향으로 조금 뒤에 대수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점대칭 함수를 미분 적분하면 선대칭 함수가 되며 대칭점이 a, b인 함수를 미분한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은 x는 a가 됩니다. 다음으로 대칭점이 a, 0인 함수를 적분해야만이 선대칭 함수가 되며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은 마찬가지로 x는 a가 됩니다. 여기에서 대칭점에 y좌표가 0인 경우만 적분했을 때 선대칭 함수가 되는 이유 또한 적분 상수의 영향으로 조금 뒤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암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선대칭인 선 위에 fx의 대칭점이 있다. 두 번째, f'x의 대칭점이 x축 위에 있어야 fx가 선대칭이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수적으로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y는 f'x와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선대칭 함수의 함수 표현은 이와 같고 이를 적분한 함수식에서 적분 상수가 발생하며 이 함수식의 의미는 점 a, 2분의 c 점대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하면 여러분이 방금 암기하셨던 내용이 도출되며 앞으로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화면에 표현되는 대칭선과 대칭점의 관계를 무의식에서 그려내셔야 됩니다. 다음 y는 f'x와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a, 0 점대칭 함수의 함수 표현은 이와 같고 이를 적분한 함수식의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적분 상수가 발생했으나 점대칭 함수의 y좌표가 0인 이유로 적분 상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y는 fx는 선대칭 함수가 되며 이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하면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이 도출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칭점에 y좌표가 0인 경우 이를 적분한 함수가 선대칭 함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래프 해석의 중요한 기하학적인 상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식의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저의 강의에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선과 두 개의 점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적분식을 찾을 수 있고 왼쪽의 적분식의 의미는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S1의 면적,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오른쪽의 값은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두 점의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점, 감마를 설정했을 때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하실 기하학적인 해석은 면적만큼 증가하고 면적만큼 감소한다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학생은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그릴 때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바로 그렸던 학생이 있다면 그 의식의 흐름 사이에 도함수와 x축 사이의 면적, 이것을 꼭 추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또 다른 기하학적인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선대칭 함수의 선대칭 관계인 두 점을 적분하면 점대칭 함수의 점대칭인 두 점으로 옮겨집니다. 그 이유는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을 기준으로 S1의 면적이 같고 S2의 면적 또한 같습니다. 이때 두 점의 함수값 변화는 S1만큼 증가하고 S2만큼 감소했기에 S1-S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점의 함수값 변화는 S2만큼 감소하고 S1만큼 증가했기에 S1-S2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점을 제공하면 이와 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은 어떠실까요? 두 개의 식은 당연히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위의 식보다 아래 식이 더 직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식보다 위의 식이 좋은 점은 적분 상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지수의 개수와 관련이 크며 기하를 잘 다룰수록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위의 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학생의 특징은 면적만큼 감소하고 면적만큼 증가한다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며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이 같으므로 두 면적이 같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두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임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의 도함수에 적용해 보면 두 면적이 같다는 사실과 비례식을 이용하여 x좌표를 찾아 적분값이 0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두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2임을 알고 있고 이를 도함수에 적용하면 두 면적이 같다는 사실과 비례식을 활용하여 x좌표를 구하여 다음 적분값이 0이 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출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크게 4가지 상황으로 출제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단순히 기하학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극대값을 알 때 직선 y는 3이 3차 함수와 만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설정하면 1번과 같은 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해결의 방향은 극소값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1대2 내분점을 활용하여 x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수능의 문제 해결 방향이 극소값을 향해 있다는 것은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 증명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에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그림 1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대값의 x좌표만을 알고 있을 때 x축에 평행하며 극대값의 y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3차 함수와 만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설정하면 1번과 같은 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제 해결의 방향은 극소값을 향해 있고 여러분은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1대2 내분점을 활용하여 x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수많은 기출문제가 이러한 흐름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에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그림 2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함수와 직선이 세 교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x좌표를 PQR이라고 하면
변곡점 알파에 대해서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은 3알파가 성립합니다. 중근을 가질 경우는 중근을 2번 더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는 변곡점의 x좌표가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의 x값이 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변곡점의 x좌표를 지나며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기준으로 선분이 1대2 내분됩니다. 이는 변곡점의 x좌표가 선대칭 함수의 대칭선의 x값이 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는 제 영상에 변곡점 어디까지 공부해봤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 22번으로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F'1은 F'G1을 활용하기 위해 3차 함수 fx를 미분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하며 이는 선대칭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분한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이며 대칭점은 대칭선 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함수의 부호에 따라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그려내고 선대칭 함수에서 선대칭인 두 점 1과 G1을 점대칭 함수에서 점대칭인 두 점의 관계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제 나 조건에서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5임을 구할 수 있고 방금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면 1대2 내분점을 통해 점대칭과 선대칭의 x값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1의 값은 3이 도출되며 점대칭 함수의 또 다른 대칭점이 3,6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의 장점은 풀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지수의 개수를 1개까지 줄여낼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시간 단축이라는 굉장한 이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제 24학년도 6월 30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함수 해석. 두 번째,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확인. 세 번째, x축 찾기. 따라서 여러분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 fx를 잘 해석해야 되며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x는 0에서 x축을 가짐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함수 해석 과정에서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염두하며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도함수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로서 x축이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4가 최소값이므로 g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 발생해야 하므로 x축은 이와 같아야 되며 이곳의 x값이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gx의 증가 감소를 표현하면 이와 같고 x는 1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이 범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으며 x는 0에서 x축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x축은 그려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x값이 0이 된다면 gx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 g3이 최소값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축의 위치는 이와 같아야 하며 이때 x는 0에서 x축을 갖기에 이 점의 x좌표는 0, 이 점의 x좌표는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하학적 의미 사용이 보이시나요? 원함수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기 때문에 도함수에서 두 면적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두 면적은 같고 x가 0부터 3까지 f'x의 적분값이 0임을 활용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풀이는 미지수 p 한 개만 등장하지만 이러한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지수의 개수가 2개, 원함수에서 해결하더라도 3차식을 다뤄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프 해석에서 기하의 중요성이 느껴지셨나요?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풀이가 맞지만 수능을 잘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하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수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새로운 자극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